쯔양이 과거 자신의 방송을 통해서 최 변호사가 자신을 협박해 고문료를 갈취했다는 부분은 허위 사실이다. 이에 따라 본인의 명의가 훼손됐으니 1,000만 원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진호입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최근 다시 한번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쯔양의 민사배상권 소송과 그에 숨겨진 충격적인 비화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구공 단독은 지난달 21일 쯔양이 전 소속사 대표의 고문 변호사였던 최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최 씨가 쯔양에게 7,31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라고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 배상금의 세부 내역을 보면 그야말로 과관입니다. 최 변호사가 갈취한 2,310만 원, 유튜브 수익 감소에 따른 손해배상 3천만 원, 그리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2천만 원이 포함됐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왜 쯔양은 다른 사람도 아닌 자신의 고문 변호사였던 최 변호사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던 걸까? 언론을 통해 알려진 내용은 이렇습니다. 최 씨가 쯔양의 고문 변호사로 활동하던 당시 쯔양의 과거 이력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언론 대응 자문료 명목으로 2,310만 원을 받아냈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그리 간단치만은 않습니다. 사실상 이 사건이야말로 2024년 7월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궜던 레카 대전의 시발점이자 가장 핵심적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대체 수면 아래에선 어떤 무서운 일들이 벌어졌던 걸까요? 자, 사건의 발단은 2021년 10월 한 스시 프랜차이즈와 쯔양 소속사 간의 민사 분쟁이 있었습니다. 쯔양 측은 해당 프랜차이즈가 쯔양의 먹방 영상을 캡처해서 무단으로 광고에 사용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는데요. 이 당시 스시 업체의 법률 대리인이 다름 아닌 최 변호사였습니다. 최 씨는 당시 변호사이기도 했지만 한 언론사의 기자이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을 수임했던 최 변호사는 2020년 8월경 비리 따는 쯔양 은퇴 후 거액 손해배상 청구 소상공인 놀이나라는 자극적인 타이틀로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이에 분노한 쯔양 소속사 대표 L씨가 최 변호사를 상대로 정정보도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양측의 갈등은 그야말로 극에 달했는데요. 결과는 최 변호사의 승리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부터였는데요. 최 변호사가 소송 과정에서 확보한 L씨와 쯔양의 지극적인 사적 자료들을 다름 아닌 사이버 레카인 구재혁 씨에게 제보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쯔양의 주민등록 등본을 포함한 소송 자료 일체는 물론 소속사 대표와의 관계에 대한 은밀한 정보까지 모두 구재혁에게 넘겼습니다. 변호사란 직업에 대한 윤리를 완전히 저버린 행위였습니다. 정보를 입수한 구재혁 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쯔양이 소상공인을 상대로 거액의 소송을 제기했다라는 저격 방송을 내보냈고 영상에 사적 정보를 암시하는 내용을 추가로 넣었습니다. 이 시기가 2021년 10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 소송 공방 중에서 나온 법적 자료들이 쯔양을 옥죄는 무기로 쓰였다는 의미입니다. 구지역의 방송을 통해서 엄청난 압박을 받은 쯔양 소속사 대표 L씨는 결국 최 변호사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2021년 10월 L씨는 최 변호사를 되려 찾아가서 법률 자문 계약을 체결하게 이르는데요. 그러니까 적이었던 최 변호사를 자문 계약을 맺으면서 아군으로 만들었다는 의미입니다. 22년 4월에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고요? 사실 이런 일을 겪으면 사이가 나빠질 법도 한데 이 자문 계약 체결을 계기로 두 사람은 급속도로 가까워집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오히려 L씨와 쯔양의 사이는 파국으로 치달았는데요. 아시다시피 L씨는 쯔양의 수익을 전적으로 관리하면서 미정사는 물론 차마 입에 담기 힘든 가혹행위까지 벌였던 인물입니다. 참다 못한 쯔양이 L씨와의 관계를 끝내려고 하자 L씨는 언론사에 너의 과거를 제보해서 망하게 만들겠다라고 협박을 일삼았습니다. 이 시기가 바로 2022년 4월이었습니다. 쯔양은 결국 L씨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소송과 함께 강간, 강제추행, 상습상해, 협박 등의 혐의로 L씨를 형사 고소하게 됩니다. 하지만 쯔양은 같은 해 12월 L씨와의 분쟁 끝에 동업관계를 종료하고 16억 원의 미지급 정상금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고소 취하 및 합의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 합의의 가장 핵심적인 조항이 바로 사적 비밀보호 유지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단순히 L씨뿐만 아니라 L씨의 법률 대리인인 최 변호사 역시 관련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시 엄청난 위약벌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내용이었는데요.
그런데 수사기관을 통해서 드러난 전말은 그야말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최 변호사는 쯔양과 L씨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자 본인이 기대했던 만큼의 수입료나 수익이 발생하지 않자 L씨와 쯔양의 민감한 사적 정보를 고의로 유출시켜 분쟁을 재발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사이를 다시 한번 갈라놓으면서 분쟁을 부추겨서 수입료 등의 수익을 챙기려고 했다라는 무서운 목적이 있었다고 본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럼 실제로 쯔양의 개인정보가 유출이 됐던 건가요? 최 변호사는 곧장 행동에 나섰습니다. 2023년 2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구제혁을 직접 만나 쯔양의 민감한 개인정보들을 다수 넘겼습니다. 정보를 확보한 구제혁 씨는 이 자료들을 빌미로 쯔양에게 이것보다 100배는 더 큰 사실을 알고 있다라고 협박을 하는 한편 레카 연합의 폭로를 막아주겠다라는 명목으로 쯔양 측으로부터 5,500만 원을 뜯어냈습니다. 자, 쯔양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L씨와 합의한 지 불과 3개월도 채 되지 않아 자신의 사생활이 협박의 빌미가 되어 다시 부메랑으로 돌아왔습니다. 당연히 쯔양 측의 의심의 화살은 L씨 측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심지어 구제혁 씨는 5,500만 원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 유출자가 L씨라는 의사를 우회적으로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결국 쯔양 측은 이와 같은 정황 자료들을 근거로 L씨와 그의 법률 대리인을 형사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핵심 정보의 유출자는 L씨가 아닌 최 변호사였습니다. 사건 당사자였던 최 변호사가 과연 L씨가 억울하다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결국 2차 고소를 당하고 사면 초과에 몰린 L씨는 그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2023년 4월 모친과 함께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야말로 비극이었습니다. L씨는 숨지기 전 3통의 유서를 남겼는데 그 가운데 한 통의 수신자가 다름 아닌 최 변호사였습니다. 유가족들은 이 유서를 최 변호사에게 보내기 전에 사진으로 찍어 보관하고 있었는데요. 진실을 알고 있었던 최 변호사는 죄책감을 느꼈을까요? 그 부분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최 변호사는 L씨가 사망한 뒤 불과 사흘 만에 쯔양 측을 찾아가 쯔양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L씨가 잘못을 하긴 했지만 유가족들 역시 입장이 있다고 압박을 하면서 자신이 만들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 쯔양이 광고 모델로 나서줬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겉으로는 제안이었지만 쯔양 입장에서는 상당한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쯔양의 모델 계약 대신 월 150만 원의 고문료를 지급받는 PR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정보를 유출당한 피해자와 억울함을 호소하던 피의자는 엄청나게 힘든 상황에 처하는가 하면 목숨까지 끊었는데 정보를 빼돌렸던 최 변호사와 구제혁 씨만 돈을 벌게 되는 악마 같은 구조가 완성된 순간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추악한 전말은 2024년 7월 레카 대전에 녹취가 터져 나오면서 모두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이 일파만파로 커지면서 최 변호사가 비난을 받게 되자 그의 행보는 더욱더 놀라웠습니다. 최 변호사는 사망한 L씨의 누나에게 전화를 걸어서 고인의 억울함은 풀어줘야 하지 않겠느냐라며 유가족들에게 쯔양을 상대로 소송을 부추겼습니다. 그간의 행태를 볼 때 수임료를 추가적으로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심지어 최 변호사는 2024년 7월 25일 가세현 방송에 출연해서 L씨의 유서 사본을 직접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놀랍게도 이 유서는 조작된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합의 후 과거를 말하고 다녔다는 상대방의 주장이 의아하다. 저는 살아갈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L씨 입장에서는 자신의 정보 유출 혐의에 대해서 억울하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최 변호사가 빼버렸던 겁니다. 이 유서 조작 방법 역시 경악스러웠는데요. 최 변호사는 복사를 통해 사본을 만든 뒤 사본에 화이트를 덧칠해 해당 내용을 삭제시켰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복사를 하면서 최종적으로 유서 조작을 완성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유서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정보 유출 부분에 대한 억울함을 삭제한 채로 가세현에서 공개를 했던 겁니다. 그야말로 놀랍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최 변호사의 만행은 뜻밖의 곳에서 덜미를 잡혔습니다. 바로 구제혁 씨가 구속되기 전에 공개했던 구제혁 씨와 최 변호사 간의 통화 녹취였습니다. 예, 변호사님. 아유, 오랜만입니다. 네네네네. 뭐 내용을 이게 뭐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네네네. 지금 정보 제공 측면에서 네네네. 드리는데 그 어떤 뭐 제이라고 하는 연예인이라기보다는
한 구독자 한 700만, 800만 되는 이제 유튜버죠. 어마어마하네요. 예. 네, 뭐 이제 공중파에도 좀 나오고 네. 하시는 분인데 죄송한데 제가 지금 미팅 중이어가지고. 해당 녹취에서 최 변호사는 쯔양 측 고문 변호사로 표현이 되는데요. 최 변호사는 구재혁 씨가 쯔양을 협박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와줬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방송을 확인한 L씨 측 유가족은 그야말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요. 사실 유가족들 입장에서도 동생을 죽게 만들었던 이와 같은 정보 유출이 누구로부터 이루어졌는지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런데 다름 아닌 동생의 유서까지 전달했던 최 변호사가 오히려 정보 유출자인 구재혁의 편을 들면서 쯔양을 도와주려고 했다라는 내용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에 유가족 측은 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서 정보 유출자가 당신이냐라고 추궁을 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최 변호사는 이 모든 것이 L씨가 생전에 내게 부탁했던 내용이다. 나는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열심히 한 죄밖에 없는데 억울하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유가족들은 이와 같은 통화 이후 쯔양 측에게 연락을 취해 관련 사안들을 모두 전했다고 하는데요. 다행히 유가족들이 최 씨에게 전달하기 전에 찍어둔 원본 사진을 뉴스에 제보를 하면서 이와 같이 추악한 유서 조작의 범죄 전말이 모두 드러났습니다. 최 변호사는 이와 관련한 형사 사건으로 인해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쯔양 측이 이와 관련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7,310만 원을 배상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최 변호사가 이와 같은 판결에 항소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최 변호사는 1심에서 기각됐던 반소 청구를 다시 한번 제기했는데요. 최 변호사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쯔양이 과거 자신의 방송을 통해서 최 변호사가 자신을 협박해 고문료를 갈취했다는 부분은 허위 사실이다. 이에 따라 본인의 명의가 훼손됐으니 1,000만 원을 배상하라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최 변호사 입장에서는 본인은 그 어떠한 위협도 압박도 가한 적이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 한 사건을 둘러싸고 이어진 배신과 폭로 그리고 한 인간의 비극적인 선택까지 벌써 2년 가까이 지났지만 여전히 법적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는 비극적인 현실. 이 잔혹한 현실이 너무나도 무섭고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상으로 이진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